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속절없이 흐른다는 게 요즘 들어서 새삼 깨닫게 되네요. 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보그라츠가 비트코인 반등 앞두고 잠시 저점을 다진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데일리오들에 따르게 되면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창업자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유용하다는 입지를 확보했다며 추후 큰 폭으로 상승하기 앞서서 단기적으로 저점을 다질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와 관련해 비트코인이 8,800달러 선을 지키길 바랬다며 차트상으로는 8,000달러에서 저점을 다지길 기대했으나 8,000선이 붕괴되며 저점이 다소 내려앉았다. 그러나 여전히 비트코인이 중기적으로 반등할 것이라 전망한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다른 모든 암호화폐를 이겼고 도입이 촉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덧붙였는데요. 네, 어제 알트코인이 기능이 아닌 마케팅으로만 생명 연장을 한다 외쳤던 노보그라츠 형님이었죠. 네, 자료처럼 잠시 저점을 다지고 다시 상승을 하게 될지 아래로 다시 내리꽂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까요? 네, 노보그라츠와 렌 노이너 말고도 비트코인을 열렬히 지지하는 한 명이 더 있었으니 그 이름은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입니다. 이름 참 길죠. 네,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더 나은 암호화폐는 나오기가 힘들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전도사로 알려진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가 최근 그의 한 강연에서 사람들이 질문한 다음 비트코인이 될 수 있는 것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몇 개의 똥코인이 어떻게 생겨나며 자신이 다음 비트코인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더 나은 확장성 또는 사용 편의성을 포함한 특정 특성이 코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비트코인과 너무 다르다면 그것은 암호화폐의 세계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새로운 것이 얼마나 차별화를 해야 하는 건지 이것이 진정한 도전이다. 왜냐? 그것이 충분히 차별화가 된다면 비트코인과 충분히 다르다. 그렇다면 더 이상 같은 환경적 틈새를 차지 않기 때문에 배척이 될 것이다. 또한 그는 비탈릭 부타린이 보안 체인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랩을 이용함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어떻게 다른지를 강조했는데요. 네, 그는 가상 머신 기반의 스마트 계약 어플리케이션 공간은 이더리움에 의해 견고하고 확고하게 점령되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네, 안토노플로스는 이제 사람들은 더 나은 솔루션을 발명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파괴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현재 암호화폐를 지배하고 있는 코인이 완전히 실패해야만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실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심각한 취약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작은 해킹과 금지는 비트코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JP모건과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세계 진출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언급을 했는데 페이스북이나 JP모건조차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도 암호화폐를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아니, 넌 할 수 없다. 충분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맹렬히 비판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더 나은 코인이 나오기 힘들다고 외치는 안형님의 이런 말이었죠. 네, 마지막에 JP모건과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비판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이 정도면 비난으로 봐야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도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옹호론자로 보시면 됩니다. 네, 비트코인의 정신적 지주라고도 불리우던 사람인데 현재 암호화폐 교과서로 알려지는 마스터링 비트코인의 저자입니다. 네,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암호화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페이스북과 JP모건에 대해 좋게 말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분도 이분의 소신대로 발언을 한 것이겠죠.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영국이 암호화폐 기업들의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CA 암호화폐 규제 강화 87건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금융행위 감독기관이죠. FCA가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FCA는 현재 총 78건의 암호화폐 기업 관련 사안을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네, 해당 기관은 관련 사안의 암호화폐 및 외환 사기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2,700만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네, 미디어는 이에 대해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해 FCA가 암호화폐 시장에 주목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뿐 아니라 영국 금융감독청은 보호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암호화폐 파생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년 초 결과가 공식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네, FCA의 입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로 인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판매 전면 금지 조치로 연간 최대 2억 2,400만 파운드, 하나로 치면 3,404억 원의 규모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결정에 이제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겠죠. 네, 글로벌 법률 회사 오리게 제키 해필드 변호사는 개인 투자자가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판매자로부터 파생 상품을 직접 구매할 위험성만 높아진다며 판매 전면 금지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세계 거래소 연맹에서도 FCA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무엇인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거래소 연맹이 영국 당국에 암호화폐 파생품 거래 제한하지 말라 언급을 했는데요. 네, 세계 거래소 연맹이죠. WFE가 영국 금융 행위 감독기관 FCA에 비트코인 선물 등 암호화폐 파생품 거래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는 촉구를 이런 성명을 7일 발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는 지난 7월 암호화폐 파생품 금지 가능성을 제기한 FCA의 자문보고서에 대응한 것으로 AFE 세계거래소 연맹은 거래 제한 대신 적절한 소비자 보호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네, FCA는 지난 7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거래용 토큰을 FCA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암호화 자산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으며, 지난 9월 런던 기반 디지털 자산 관리 회사 코인쉐어는 FCA가 자사의 암호화폐 ETN 거래를 금지할 충분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는 공개 서한을 발송한 바 있었습니다. 네, 지금 세계 거래소 연맹이 FCA의 비트코인 선물 등 암호화폐 파생품 거래를 제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자료였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각 국가들의 암호화폐에 관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와 더불어 전면 금지를 외치고 있던 인도에서도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인도 최고법원이 지금 암호화폐 금지령 사안 심의를 확정을 했는데요. 네, 10월 15일이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게 되면 인도 최고법원이 암호화폐 금지령 관련 사안을 오는 15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심의는 이제 인도 정부가 지난해 4월 시행한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한 현지 업계 관계자들의 금지령 철회 청원의 타당성 검토를 골자로 한다고 하는데, 네, 앞서 인도 최고법원은 해당 심의를 수차례 연기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인도 최고법원은 최근 심의에서 인도 중앙은행에 대해 인도 인터넷 모바일 협회가 제출한 암호화폐 금지령 철회 요청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2주 내로 답할 것을 명한 바 있는데요. 네, 미디어는 심사일이 결정됨에 따라서 인도의 암호화폐 금지법 철회 여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인도 정부는 현재 정부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제외한 인도의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심의 중이죠. 인도 정부가 발행한 암호화폐는 루피라고 불리우는 암호화폐입니다. 네, 인도가 전면 금지를 하겠다 라는 스탠스를 여태까지 우리는 명확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확정적으로 10월 15일 일주일 뒤에는 정확하게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과연 인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네,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다면 이 또한 인도에게 있어서 악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최근 인도의 암호화폐를 합법화 시 얼마만큼의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만약 인도 측에서 암호화폐를 법제화한다면 총 129억 달러의 경제 가치가 창출 가능하고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부디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달에는 이벤트가 참 많은 것 같네요. 네, 이번 주가 벌써 벡트가 선물 시장을 오픈한 지 2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벡트가 죽을 쓰고 있다. 네,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벡트가 이제 선물 출시 둘째 주인데 거래량이 더 줄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 크립토가 벡트 거래량 트위터 계정을 인용해서 벡트의 선물 출시 둘째 주 거래량이 약 3분의 1을 감소해서 1일 거래량은 50BTC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ICE의 지원을 받는 벡트 거래소는 기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1년 넘게 홍보돼 왔는데요. 네, 미디어는 또 벡트는 자체 기대치를 높게 책정을 했으며 비트코인 시장과 괴리가 발생한 데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는 게 타당하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 또한 비트코인의 폭락을 부추긴 원인으로 벡트의 선물거래소 출범을 꼽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년 전부터 이제 전 세계의 암호화폐 팬으로부터의 기대감을 얻은 벡트였죠. 벡트가 오픈만 한다면 기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것만 같이 홍보를 하며 많은 언론에서도 기대를 했었지만 현재 상황은 좋지 못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벡트가 현물을 다루다 보니 기관들이 직접 구매를 하기 껄끄러운 이유도 있겠죠. 네, 아직까지 미국이나 선진 금융의 규제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인데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벡트이 우리에게 많은 기대감을 주었던 만큼 실망감도 많이 주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무조건 호재이니만큼 갑자기 서비스 종료 이런 말 같은 이런 일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최고의 암호화폐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언폴드에서는 리플 XRP와 스텔라는 비트코인 가격과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즉 상관관계가 낮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가장 많이 거래되는 암호화폐이며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지배적인 거래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의 영향은 알트코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네, 언폴드의 상관관계 매트릭스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과 10대 암호화폐 사이의 상관관계는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높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85%인 반면 비트코인 캐시는 89.42%인데요. 네, 라이트코인, 이오스, 바이낸스 코인, 비트코인, SV에서도 같은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제3위의 암호화폐인 리플 XRP와 그의 경쟁자인 스텔라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는 점인데, 이는 이들 코인의 가격이 비트코인과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또한 XRP와 SLM에 대한 슈퍼맨 상관관계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 한 달 동안 상관관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언급을 했네요. 네, 리플과 스텔라가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떨어진다,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에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게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리플과 스텔라가 상승하고 상승할 땐 하락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죠. 어제도 그랬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얼른 내려가야 이제 각자의 코인이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독립적인 방향성대로 움직이게 될 텐데, 비트코인 더미넌스 40% 아래까지 하루빨리 내려가기를 바라봅니다. 네, 리플사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뭐죠? 네, 맞습니다. 바로 스위프트의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죠. 네, 스위프트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암호화폐가 경쟁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 국제결제 경쟁자로 리플, 스텔라, IBM, 리브라를 지목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은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협회 스위프트죠. 네, 뱅킹 책임자 해리 뉴맨이 스위프트의 경쟁자로 리플과 스텔라, IBM, 리브라 등 암호화폐를 지목했습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금융거래를 촉진하고 글로벌 결제 선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실시간 거래 수요를 반영하며 R3 블록체인 플랫폼 코르다를 활용한 국제 결제 서비스인 GPI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네, 또한 스위프트는 GPI 서비스를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 및 기존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고 은행이나 기업, 플랫폼들이 모두 간단한 API 호출을 통해서 스위프트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편 지난 7월에는 스위프트가 GPI 국가 간 실시간 결제 테스트 결과 7개 국가 17개 테스트 대상 은행 간 결제 시간이 25초 이내로 나타났다 발표한 바가 있었었죠. 네, 스위프트가 드디어 인정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애둘러서 언급을 했었죠.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로 일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스위프트의 대변인의 경우 암호화폐는 쓸모없다, 요요처럼 불안정하다, 암호화폐 처리 기능 무능하고 불안정하다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비난들을 쏟아내 왔습니다. 네, 그러한 스위프트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을 라이벌로 인정을 했다? 네, 이 말은 곧 있으면 스위프트 내에서도 무엇인가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말이겠죠. 네, 그것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든 블록체인 내에서의 송금이든 다른 암호화폐 기업과의 파트너십이든 말이죠. 네, 스위프트가 인정을 할 정도면 암호화폐 시장은 더 이상 마이너한 시장이 아닙니다. 네, 일부러 마이너라고 불러도 가치가 마이너가 아닌 것입니다. 네, 금융 분야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가 먼저 성장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스위프트가 추후에 어떠한 내용의 발표를 또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히텐슈타인 의회에서 새로운 블록체인 법의 만장일치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리히텐슈타인 의회는 블록체인 법으로도 알려진 신뢰 기술 기반의 토큰 및 엔티티 제공 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네,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는 유럽 중부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이펀 군주제 국가인데요. 네, 10월 3일 리히텐슈타인 의회는 투자자 보호를 개선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블록체인법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인데 의회의 발표는 이 법이 리히텐슈타인이 이제 토큰 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가진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새로 승인된 법은 이제 고객 및 자산 보호와 관련된 민법 문제를 규제하는 동시에 토큰 경제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확립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리히텐슈타인의 총리 아드리안 하슬러는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TVTG를 통해서 정부의 금융센터 전략에 필수적인 요소가 구현되고 리히텐슈타인은 토큰 경제에서 제공업자들에게 혁신적이고 법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리히텐슈타인 정부의 의의가 없는 긍정적인 결정은 블록체인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언급을 했네요. 네, 코인텔레그래프는 앞서 리히텐슈타인의 블록체인 우호적인 접근 방식이 이미 여러 블록체인 업체들을 끌어들였다 보도를 했었는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비트렉스 같은 경우는 최근 리히텐슈타인의 본사를 둔 새로운 거래 플랫폼인 비트렉스 글로벌을 발표했습니다. 네, 비트렉스는 디지털 통화와 블록체인 기술을 규제하는 작은 나라의 명확성 때문에 리히텐슈타인 거래 플랫폼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 캐시가 11월 15일 하드포크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네, 6개월마다 비트코인 캐시 커뮤니티와 개발자들은 네트워크의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즉 하드포크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 캐시는 11월 15일에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비트코인 캐시 커뮤니티는 비트코인 캐시 체인에 오는 두 가지 새로운 향상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업그레이드에서는 새거의 복구와 슈노르 서명의 기본 사항이 네트워크에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5주 후 일어날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는 두 가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업그레이드는 미니말 다타 규칙으로 알려진 미니말 데이터를 스크립트로 시행함으로써 BIP62 탄력성 벡터를 완성할 것이라고 하네요. 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암호화폐 펀드의 규제 골조를 발표했습니다. 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암호화폐 펀드의 운용 및 커스터디에 관한 잠정 규칙을 발표를 했는데
네, 37페이지에 이르는 인가기업에 의한 암호화폐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이란 규칙 속에서는 ICO와 커스터디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 책에는 암호화폐 펀드 매니저의 ICO의 이제 참가 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관리하는 펀드를 대표해 암호화폐 ICO에 참가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준수한다. 모집에 의해 할당된 암호화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관리하는 펀드에 편입될 것이고 우선적 할당은 금지하고 거래 전에 할당 의도, 거래 후 실제 할당 실행, 의도된 할당과 실제 할당 차액 사유에 이제 기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또한 5페이지를 할당해서 이제 커스터디에 대해 상세하게 명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펀드의 자산의 안정성, 커스터디언의 선정, 셀프 커스터디의 동의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커스터디에 관해서는 각국이 법적 틀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암호화폐 통화 관련 기업 거점이 있는 홍콩이 암호화폐 펀드에 관해서 잠정 규칙을 내세운 것은 흥미롭다고 하네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암호화폐 커스터디에 대해서 공개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4건의 의견이 제출되는데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 여행사가 비트코인 캐시 등 암호화폐 5종의 결제를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스페인 여행사 데스티니아가 플랫폼 내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대시 결제를 추가로 지원한다 밝혔습니다. 네, 사용자는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티켓 예매, 호텔 예약, 패키지 구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 데스티니아는 지난 2014년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르카 펀드의 CIO는 비트코인 올인 투자자는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최근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 즉시 모든 자산을 올인하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 그는 투자자들은 새로운 자산의 출현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심의 시선을 갖고 있다. 암호화폐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오늘날 금융 시스템은 근시안적이다. 마치 5년 전 선수들이 공만 쫓아다니던 축구 경기와 같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일부 유명 인사들은 전능한 존재로 생각을 한다. 워렌 버핏은 가치주 투자의 스페셜리스트지만 그에게 금이나 암호화폐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이다. 강조를 했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쿼드리가 CX 거래소의 창업자 게리 코튼의 미망인 제니퍼 로버트슨이 게리 코튼 사망 이후 손실된 거래소 자금을 복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성명서는 피해를 입은 사용자를 위해 보유자산의 대부분을 거래소로 반환하겠다는 데 자발적 동의를 했다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네, 미디어는 EY 캐나다 보고서를 인용해서 제니퍼 로버튼슨이 인계할 예정인 자산이 약 900만 달러 규모다 이렇게 전했네요. 네, 세계 최대의 이제 니켈, 팔라듐 생산 업체가 팔라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네,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세계 최대 니켈, 팔라듐 생산 업체 러시아 노릴스크 니켈이 팔라듐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토큰화 상품 거래소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해당 토큰은 하이퍼 레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IBM이 개발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를 위해 노릴스크 니켈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접촉하고 있고 스위스 또한 미국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네요. 네, 미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블록체인 관련주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10월 7일 미국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0.3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0.33%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미 증시 블록체인 테마주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